정기분포면 Z값 찾고, T분포는 T표에서 T값 찾으면 되고, 그 다음에 카이스케어 분포도 마찬가지. 카이스케어 분포에서 그 찾아주면 돼요. 그런 다음에 검정 통계량 계산, 아까 여기 썼던 그 식대로 ZC는 X바 마이너스 뷰제로, 걔를 표준오차, 루트 M분의 시그마. 시그마 값 모르는 T분포는 그러니까 T 값을 찾는 거잖아요. 그럼 T는 X바 마이너스 뷰제로 나누기 루트 M분의 S가 되겠지. T를 찾는다고 해놓고 식은 루트 M분의 시그마 써놓으면 전혀 모르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카이스케어 분포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검정 통계량하고 임계치를 놓고 얘가 어디 위치하느냐. 가운데 들어가면 HC로 채택, 양쪽 끝이나 오른쪽 왼쪽에 들어가면 기각, 판정 내리고 거기에다 해석해주면 과자분량 끝나는 거고요. P값을 사용할 때는 검정 통계량을 먼저 계산해서 Z값이든 T값이든 찾아놓고 그 위치에서 그 꼬리 면적이 얼마인지 그 P 밸류를 찾는 거예요. 근데 정기 분포일 때는 표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 T 분포는 우리가 못 찾아요. 그 엑셀이나 SPSS 프로그램이 찾아주거든. 그렇게 해서 P 밸류 찾아주면 의사결정은 뭘로 하는 거냐면 이제 그 정보 이용자가 내가 유의수준 알파를 내가 얼마로 할 거냐. 알파 0.05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얘보다 크냐 작으냐 가지고 채택이냐 기각이냐 판정되는 되는 거예요. 요게 일단 가자 검정이 순서를 일단 알아야 되고 이 순서에 의해서 이제 검정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아까 그게 나오는 거죠. 아까 총무님이 처음에 질문했던 무슨 분포 쓸 거냐를 여기서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이 그거예요. 모집단의 표준 편차 시그마를 아는 경우 이거 알면 무조건 정기분포 쓰는 문제가 되는 거야. 정기분포. 그렇게 해서 양측 검정의 결정 기준 이거는 이제 가설 자체가 이다 아니다로 나오면 양측 검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뭐 따로 이렇게 기억할 필요가 없이 이거를 알면 정기분포 쓰는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예제 943번 우리 예전에 여러분 1학년 때 배웠던 통계학 교재의 자료거든요. 이게 문제가 뭐 여기 문제 내용이 없으니까 문제를 내가 잠깐 봐주면 이제 최근 조사 결과에서 우리나라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평균 키가 112cm다. 112cm. 그리고 바로 이어서 표준 편차는 5cm로 정규 분포를 알려져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평균 키가 112고 표준 편차가 5cm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단 정규 분포 이런 가정이 있어야 되는 거고 표준 편차 5cm라고 미리 알려줬다는 얘기는 얘가 모집단의 표준 편차 시그마 값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저 위에 나와 있는 제목처럼 표준 편차를 아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 이것만 알면 이거는 표본의 크기 관계없이 무조건 정규 분포 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규 분포를 써서 이제 가설 검정을 하면 되는 거고 내용이 이제 그거를 확인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초등학생 30명의 이제 표본을 뽑은 거죠. 그래서 30명의 표본 데이터를 준 거예요. 문제에서 줬고 그 다음에 이제 유의 수준은 알파는 5%로 한다. 정해졌어. 그러면 정규분포 쓴다는 거는 시그마 값 없이 모집단의 표준 편차 시그마가 5cm니까 알잖아. 물론 모집단이 정규분포라는 가정이 있어 없어. 그죠? 이래서 정규분포를 쓰는 가설 검정의 문제가 됐고 그 다음에 맨 처음에 가설을 세워야 되는데 가설 H0, H1 그래서 얘가 그 초등학생들 평균 키가 112cm다 이렇게 알려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거를 가설을 세우면 되는 거죠. 그래서 뮤는 112다. 그러면 대입가설은 뮤가 112가 아니다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다 아니다가 됐잖아요. 그죠? 이러면 양측 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유의수준 알파는 5%로 한다고 했으니까 0.05 얘가 주어지면 분포는 정규 분포고 알파 값 말고 양측 검정이면 얘가 기각 영역이 이렇게 표시되는 거예요. Z 이게 0.025가 될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가 0이면 정규 분포일 때 우측 꼬리가 0.025면 얘가 0.475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표에서 찾으면 이 자리가 1.96이 나온다. 그죠? 그러면 왼쪽 찾아도 마이너스 1.96이 되는 거지. 마이너스 1.96. 얘가 이제 임계치가 되는 거, 임계치. 그래서 우리 자료나 교재에서는 이거 따로 설명 안 하지만 항상 내가 이제 기각, 여기 나와 있다. 기각 영역, 비기각 영역 표시하잖아. 그죠? 그래서 세 번째, 요 사이는 여기서 비기각 영역이지만 많이 길잖아. 그냥 채택이라고 하자면 채택. 그래서 그 표시를, 이게 Z값이잖아요. Z가 마이너스 1.96 이상, 1.96 이하. 요 사이에 들어가면 기무가설 H0를 채택한다. 그러면 양쪽 끝의 면적은 기각이니까 Z가 마이너스 1.96보다 작거나, 그죠? Z가 1.96보다 크면 H0 기각. 이 동네는 하루 종일 김문수만 들어다녀. 그런가? 이 동네는 어떻게 하루 종일? 아까도 봤는데 뭐 우리의 미래 그러길래 내가 성렬이 보고 우리의 미래는 여기 있는데 왜 집에 갈 미래야? 그래서 이제 그 채택영역, 기각영역을 표시했고 네 번째는 검정 통계량. 그러니까 Z분포니까 Z값수를 계산해야죠. Z, C. 검정 통계량은 X 바 마이너스 뮤 제로. 얘를 표시 놓자.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눠주면 돼요. 그러면 다 알아요. 지금 이제 그 이 문제에서 30개의 표본을 뽑았잖아. 그죠? 중학생 30명을 뽑아갖고 키를 데이터를 줬어요. 그러면 그거 다 더해서 30으로 나누면 되는 거죠. X반. 그러니까 그 30명의 평균이 얼마냐면 112.5. 112.5. X바가 112.5라는 얘기야, 그죠? 112.5. 이게 표본 평균이야. 30명의 표본을 뽑아갖고 그 키를 다 자료를 줬으니까 평균은 112.5. 마이너스 뮤제로는 아까 여기서 추정하는 네. 값이라고 했잖아, 그죠? 얘가 112가 되는 거야. 조금만 쓰면 안 나와, 이게. 그리고 루트 n은 얼마예요? 30. 30명이 30이 되는 거 30. 시그마는 5. 오. 문제에서 알려줬잖아. 5. 그쵸. 그죠? 5.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돼요. 이 계산기로 하면 돼요. 루트 30 어떻게 계산해요? 계산기가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거지. 계산기가 하는 거지. 그래서 통계량 계산하면 저기 0.55가 나오는 거지. 0.5. 그러면 마지막에 이제 판정을 내리는 거죠. 판정. 그죠? 판정. 0.55는 지금 이 정도 위치하죠. 여기. 그죠? 여기. 여기는 무슨 영역이에요? 채택 영역. 그래서 결론은 그냥 채택 그러면 안 되고 H0 채택. 그죠? H로 채택을 한다는 얘기는 이 말이 맞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의 평균 키가 112라고 하는 주장이 옳다.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려워요? 안 어렵잖아. 아니 꼭 집어서 말해봐. 잘 따지잖아. 어디가 어렵다 딱 말해보라고. 부자선 어려워? 안 어렵지? 그거 안 어렵대잖아. 그러면 임성균 없으니까 정성균 너는 됐어? 어디가 됐어? 말해봐 내가. 할 수 있지 하여튼. 진짜야? 내가 시키는 수도 있어. 시키는 수도 있어. 좋아 일단 뭐 할 수 있다. 일단 체면을 걸어야 체면을 걸어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일단 아까 그 판정하는 방법이 이렇게 임계치 가지고 판정하는 방법이 하나 있다고 했고
두 번째는 P밸류 갖고 한다고 했잖아요. P밸류. 그래서 그럼 P밸류를 구해야죠. P밸류. P밸류를 구하는 방법은 이 정기분포일 때는 구할 수가 있어요. P밸류를 어떻게 구하냐면 실제로 이제 여기가 0.5 오면 다시 그려볼게요. 지금 요 면적을 구하면 되는 거야, 정기분포에서. 그죠? 그러면 이 정기분포표에서 Z가 0.5인 걸 찾으면 요 면적 알 수 있잖아. 그죠? 찾을 수 있어, 표에서. 아까 여기서 0.475인 거 알았을 때 1.96을 우리가 거꾸로 찾았지만 1.96을 찾으면 0.475가 나올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0.5. 그때 지금 이게 통계량이 0.5잖아. 통계량이 Z 통계량이 0.5의 값을 찾으면 요 면적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얘는 0.5에서 얘를 빼면 되는 거야. 0.5에서 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찾아보면 이게 아마 0.5 찾으면 0.2088 2088이 나올 거야. 0.2088. 그래서 오른쪽 이면적이 나온다고. 그죠? 근데 이거는 지금 양측 검정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값에다가 곱하기 2를 해야지. 이게 이쪽에 또 있다. 이쪽에 또 있다. 그래서 여기 슬라이드에 보면 0.5에서 2088 빼는 값에다 2를 곱한 거야. 양측 검정이라서. 반대쪽에 또 있으니까. 그죠? 그 값이 0.58이 살아나왔잖아. 그죠? 얘하고 알파 0.05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죠? 알파 0.05. 아까 P밸류 판정 방법 봤잖아요. 여기서 P값하고 알파하고 비교를 하는 거라고. 그죠? 알파하고. 근데 지금 P값 구한 게 0.5 얼마였잖아. 그죠? 0.584. 584는 0.05보다 훨씬 크잖아. 그죠? 네. 훨씬 크잖아. 훨씬 크기 때문에 H0를 채택하는 거지. 그러니까 P밸류를 이용한 판정은 P값 저렇게 구하면 되고, 그러면 저건 나중에 지금 우리가 안 쓸 거니까 이 범위에서 P밸류를 구하는 거는 빼버리죠. 그래 안에까지 있잖아. 저까지는 지금 아마 예제 문제도 그거 안 썼을 거야. 과제에도 없을 거야. 그래서 P밸류 문제는. 방법은 알려줘야 되니까 내가 설명을 하는데 P밸류를 이용한 그 판정은 안 하는 걸로. 좋대. 정성리가 좋대. 그래서 이거 그냥 양측 검정하는 문제 쉽게 풀 수 있어요. 이렇게. 그죠? 하나씩 더 해보자고. 해봐야 되잖아. 해봐야 돼. 지금 이 내용 우리가 한 거잖아요. 이거 보면 임계치 마이너스 1.96에서 플러스 1.96 임계치 계산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통계량 Z 구해보니까 0.55가 나왔잖아. 그죠? 0.55가 여기에 위치한다고. 그죠? 여기는 그래서 H0를 채택한, 여기 이제 기억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쓰고 있지만, 그죠? 그냥 채택, 간단히 채택한다 이거지. 그리고 P 값 아까 계산한 것처럼 0.5824가 나왔으니까 알파 0.05보다 훨씬 크잖아. 그죠? 그래서 이걸 갖고 해도 어쨌든 H0를 기약할 수 없다. 즉 채택한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지. P밸류 문제는 내용은 이제 생략하고 임계치를 기준으로 채택 기각하는 것만 집중해서 하는 걸로 합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이제 그 좌측 검정에 이해가 되는 좌측 검정. 이거 역시 위의 제목을 보면 50단의 표준 변자 시그마를 아는 경우예요. 그죠? 이거 알면 무슨 문법? 그냥 정기분포 쓰는 거 알면. 분포는 정기분포인데 이제 이거는 좌측 검정하는 예가 되는 거죠. 좌측 검정. 그래서 9-2의 문제가 뭐냐면 자동차의 새로운 모델을 시판하는데 고속도로에서는 적어도 32.5마일의 갤런당 그 이제 연비
연비가 표시가 되는 거죠. 이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지. 회사의 주장이 1갤런당 32.5마일. 적어도 이거 이상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런 회사의 주장이 맞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 모델 36대를 주행거리 한 거예요. 그 36대가 N. 그래서 표본이 N이야. N 이상 36대. 시험한 결과 다음과 같이 X바는 30.35마일 갤런당 뛰었다. 그런데 과거 경험에 의해서 모 표준 편차는 5.3마일. 그러니까 이거 시그마 값을 알려주는 거야. 과거 경험에 의하면 이런 얘기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서 36대에서 구한 얘기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말이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36대 평균은 30.35인데 과거 경험에 의하면 앞에 뭐라고 또 써놨어. 모집단의 표준 편차는 5.3이다. 그러니까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주어진 문제라고. 이것만 보고 분포는 무조건 정기분포 쓴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실을 알고 있다. 유의 수준 5%에서 회사의 주장을 검증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게 왜 좌측 검증인지를 알 수 있냐면 회사의 주장은 최소 적어도 32.5마일 이상. 그 주장만 보면 얘가 연구가설에 들어갈 것 같긴 한데 실제로 그 통계 표본의 평균을 보면 얘가 30.5, 30.35가 나왔어, 그죠? 30.35. 그러니까 이게 그 회사의 주장 32.5보다 작잖아요. 그러면 이제 통계량 Z값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값이 나온다고, 그죠? 얘가 마이너스 값이 나온다는 얘기는 우리가 임계치를 왼쪽에 잡아줘야 돼, 왼쪽에. 그래야지 마이너스끼리 비교를 하잖아, 그죠? 그래서 좌측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설을 세우면 저렇게 대립가설 H와 뮤가 32.5보다 작다 이런 주장을 대립가설에 써놓고 이제 규모가설은 32.5 이상이다 써놓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좌측 검증인지는 좌측인지 우측인지가 판단하기가 애매할 수 있어요. 원래 주장을 연관해서 쓰는 게 맞는데 이 주장을 우리가 이제 해석이 우리말이 어려워서 해석하다 보면 이 회사의 주장이 갤런당 32.5마일 적어도 그 이상은 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럼 회사의 주장을 갖고 여기다 연구가설에 쓰는 게 아니라 회사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계속 이거를 회사가 주장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검증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자선이 같은 친구들이 검증하는 거야, 그죠? 검증하려니까 표본으로 36대를 검증해 놓은 거라, 그죠? 그래서 거기서 평균을 구해보니까 30.35밖에 안 나온 거지. 그러니까 새로운 주장이 32.5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그거를 대립가설에 쓰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얘가 작다. 실제로 회사의 주장보다 32.5지, 회사가. 32.5보다 작다. 이런 새로운 주장인 거지. 얘는 규모가설은 회사의 기존의 주장이야. 그죠? 자기네들이 회사 차 팔아갖고 홍보할 때 2차의 연비는 갤런당 32.5마일이다. 이런 주장이었잖아. 그게 규모가설이 되는 거지. 이렇게. 얘는 소비자들이나 아니면 뭐 어떤 인증업체에서 얘를 인증하기 위해서 조사해갖고 새로운 주장이 실제로 보니까 안 되는데, 그죠? 32.9가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통계량 계산할 때 실제 표본 통계량이 얘보다 작으면 이거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건 계산하면 무조건 마이너스 값 나오게 돼 있잖아. 그죠? 그래서 왜 좌측 검증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이렇게 쓰여지는 거고, 유의 수준 알파는 5%로 하라고 했으니까 0.0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보면 분포는 정규 분포. 그 다음에 알파가 0.05. 근데 얘가 대립가설이 작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각 영역이 이쪽에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0.05니까 여기가 0이면 얘는 마이너스 1.645가 되는 거죠. 그죠? 645. 그래서 이 자리가 H0 채택, 여기가 H0 기각이 되는 거예요. 기각. 그죠? 그러면 이제 채택 영역은 Z가 마이너스 1.645 이거 이상이면, 그죠? 이거 이상이면 H0가 채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보다 작으면 기각. 그러니까 Z가 마이너스 1.645보다 작으면 H0가 기각. 이래서 이제 그 채택 영역, 기각 영역까지 결정이 다 난 거지. 그러니까 순서는 그래요. 순서는 이 문제에서 모집단의 표준편차가 주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거야. 그죠? 물론 기본이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라는 기본 과정이 있어야 되고 없어도 될 때는 이제 표본의 개수가 30을 넘어지면 없어도 되긴 하는데 뭐 그렇지 않으면 모집단이 정규 분포라는 과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표준편차가 얼마인지를 알려줬잖아. 그죠? 얼마라고 알려줬냐면 5.3? 5.3 그래서 이 표준편차가 5.3인 거 알려줬어요. 이거 아는 순간 분포는 정규 분포 쓴다는 걸 일단 우리가 확인한 거야. 그래 놓고 이제 가설을 세우는데 회사의 기본 주장은 이게 기운 가설이 되는 거지. 회사에서 차 만들어가지고 홍보할 때 이 차의 연비는 갤런당 32.5마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어요. 그죠? 과연 진짜냐를 확인하는 거잖아. 그러기 위해서 표본을 36대를 뽑은 거죠. 그 36대를 뽑아가지고 이제 연비를 계산해서 평균을 내보니까 얘가 30.35밖에 안 나온 거야. 30.35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회사의 주장보다 적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통계량 계산해보면 이거 마이너스 값이 나올 거다 이거지. 그래서 얘는 왼쪽 검정, 좌측 검정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제 연구가설을 미유가 회사의 주장보다 작다 써놓고 기분가설은 32.5 이상이다 써놓고 가설 세워놓고 위수준 문제에서 줬으니까 5% 0.05 그러면 이제 분포가 정규 분포인 걸 알기 때문에 이 자리 값이 마이너스 1.645인 거는 이제 표에 찾으면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얘가 0.45 찾으면 되는 거니까 그죠? 1.645인데 왼쪽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645 그래서 그 왼쪽 오른쪽 헷갈릴까봐 이제 작게라도 이렇게 분포들을 그려서 표시해놓고 그렇게 해서 이거 해놓고 이거 쓰기가 편하다고 그죠? 써놓으면 그러면 이거 이상 되면 이쪽은 채택 영역 여기가 기각 영역 분명히 H0를 정확히 명시하고 채택 기각 써야 돼. 이거 없이 채택 기각 쓰면 뭐를 채택하는지 모르잖아 그죠? H0인지 Y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거 표시해놓고 그 다음이 이제 네 번째가 통계량 계산하는 거잖아요. ZC를 계산해. 이거 항상 똑같아. X바 마이너스 뮤 제로를 루트 M분의 시그마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X바가 이제 그 36대 그 연비 평균을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것이 30.35라는 거죠. 마이너스 얘는 주장하는 거 32.5. 그래서 32.5를 빼고 루트 N은 36이잖아. 36대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N은 36분의 표준편차 5.3 해서 이거 통계량 Z 계산하면 이 값이 마이너스 2.44 마이너스 2.43 그러면 마지막 판정은 마이너스 2.43은 얘보다 더 작아. 여기에 위치해 있어. 그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면 H0 기각 영역이라고. 그러니까 얘를 기각한다. 라는 얘기는 이 말이 맞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주장은 연비가 갤런당 32.5마일이라고 했는데 그게 틀렸다는 얘기잖아. 그죠? 연비는 30.5에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결론 쓸 때 H0 기각. 그러니까 우리 책은 다 여기서 뭐 H0를 채택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겸손하게 표현했는데 그냥 기각하면 되는 거죠, 그죠? 얘를 기각한다는 얘기 이 말이 맞다는 얘기니까, 그죠? 그래서 연비가 32.5에 회사의 주장은 틀렸다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옳지 않다, 그죠?
이거 역시 이제 뭐 그거 안 하자고 했지만 이제 여기서 P밸류를 계산한다고 하면 이건 아까랑 좀 달라. 한쪽에 있으니까 그냥 하나만 계산하면 된다고 P밸류가. 그러니까 여기서 금천하는 복잡한 게 다시 살짝 그려보면 Z 0 여기가 마이너스 2.43이잖아. 면적만 구하면 되는 이게 P밸류라고. 한쪽밖에 없잖아. 그러면 2.43을 찾으면 이 면적 나올 거라고 그러죠. 그래서 얘를 0.5에서 빼면 이 P밸류 값이 나온다. 그러니까 여기서 계산한 게 그거잖아. 그죠? 계산도 안 해놨나? 답만 써놨네. 2.43을 빼서 찾으면 아마 이제 0.4925 나오겠죠. 그죠? 0.4925 나오니까 0.5에서 빼니까 0.0075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 판정할 때는 알파 0.05랑 비교하니까 이거보다 작잖아요. 그죠? 작으니까 H0 기각 되는 거죠. 하나도 안 어려워. 그죠? 그러니까 강요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냥 로직 있잖아. 로직 그냥 그 원칙대로 그냥 하나씩 가는 거잖아. 자, 이걸 하나씩 풀어보시죠. 이걸 풀 시간. 내가 이거 꺼내는 거 봤나 어떻게? 아,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딱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예요. 지금 3번 문제. 1, 2번은 추정 문제니까, 그죠? 추정 문제니까 가사 검정이 아니고 3번. 입장 넘기면 3번 있어요. 3번. 여기서 어떤 제조회사에 의해서 생산된 전선의 내구력은 평균 2000파운드이고 표준 편차는 150파운드이다. 신기술을 도입함으로써 내구력이 증대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서 신기술에 의해서 생산된 전선 90개의 표본을 검사한 결과 평균 내구력이 2100파운드였다. 유의 수준 1%에서 이 주장을 검증해라. 여기서 이제 아까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 중에서 빠져 있는 것은 모집단이 정기분포이냐 아니냐라는 말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 없어도 되는 거지. 90개가 그렇지. 표본이 아주 크기 때문에 그죠? 90개라는 표본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이 없어도 이 문제는 해당이 아무 문제가 없는 거라고. 표준 편차 좋아졌고. 그리고 표준 편차 역시 좋아졌고. 앞에 문제에서 이미 내구력이 평균 2000파운드, 표준 편차가 150파운드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 시그마 값을 준 거라고.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정기분포를 그냥 푸는 문제가 된 거예요. 정기분포. 그래서 여기서는 모집단이 정기분포라는 가정은 없어도 표본이 N이 90개나 된다. 90개. 그죠? 그 다음에 표준편차가 150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 150이라는 걸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는 정기분포로 그냥 풀면 되는 거고, 실제로 여기서의 주장이 2000파운드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 2000파운드. 그죠? 그게 이제 정확히 2000파운드이냐 아니냐를 묻는 거죠. 그래서 얘가 그냥 2000파운드 양측 검정으로 풀어도 되고, 아니면 2000파운드보다 더 크면 더 좋다고 느끼면 우측 검정으로 풀어도 되고. 근데 문제의 내용으로 보면 뭘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양측. 정확히 2000파운드 얘기만 하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양측으로 가도 되는 문제라고 해요. 그죠? 그러면 이제 가설을 세우는 거죠. H0, H1. 이렇게 아니다. 그죠? 아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의 수준 알파가 1% 그러면 0.01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거 주어지고 정기분포인 거 알았죠? 얘가 이것 때문에 정기분포 쓸 수 있는 거잖아. 그죠? 또 N도 90이나 되고 그러니까 양측 검정이 되면 Z 그래서 알파가 0.01이기 때문에 양측으로 쪼개지면 0.00
5가 돼, 그죠? 0.00, 그죠? 그러면 요때 여기 우면적은 0.495가 되겠죠. 0.495. 그럼 0.495에 해당하는 Z값을 베이스값 찾아주면 돼요. 점 4949. 그죠? 그게 제일 가깝죠? 2.57. 여기가 0이면 여기가 2.57. 그럼 이 자리는 안 찾아봐도 또 마이너스 2.57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죠? 2.57. 그래서 세 번째. Z가 마이너스 2.57 이상 플러스 2.57 이하면 H0 채택. 그 다음에 Z가 마이너스 2.57보다 작거나 Z가 2.57보다 크면 H0 기각. 이러면 채택 영역, 기각 영역 표시됐고, 네 번째 통계량 ZC는 X바 마이너스 B0를 루트 M분의 C5로 나눠주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X바는 2100이라고 주어졌지, 문제에서. 그죠? 2100파운드. 마이너스 2000. 루트 N은 루트 90. 분의 시그마 150. 이거 계산하면 됐지, 그죠? 계산기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거. 정말 그냥 이게 딱 나왔어. 원래 나도 이거는 안 해봤어. 6.324 6.323. 그러면 이제 판정 내릴 수 있는 거죠. 얘가 2.57보다 훨씬 크잖아, 그죠? 훨씬 크다고. 그러면 결론은 H0를 기각한다.
이렇게 기약한다는 얘기는 이거 2,000파운드보다 2,000파운드 일단 아니다잖아. 아니다인데 구체적인 해석은 얘가 오른쪽에서 기약됐잖아요. 2,000파운드보다 훨씬 크다 이렇게 해석했지. 얘가 만약에 왼쪽에서 기각이 되면 2,000파운드에 비달된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합니다. 쉽게 해석하면 2,000파운드가 아니다 이러면 되는 건데 실은 의미상으로 보면 표본 평균도 2,100이나 나왔고, 그죠? 100이나 나왔고, 여기서 기각됐기 때문에 2,000파운드보다 훨씬 크다, 이렇게 해석했죠. 안 어렵잖아, 할 수 있잖아, 그죠? 할 수 있어요. 빨리 가야 돼. 이제 정기 공부 하나 한 거야, 그죠? 팀 공부 돼야 되고, 사회스교 공부 해야 되니까, 빨리 가봅시다. 그러면 얘 생략하고 구축하는 거 생략하고 같은 방법이니까 문제니까 이제 저 모르는 경우를 한번 모르는 경우. 얘가 이제 모르는 경우 중에서 뭐 대표본이면 어차피 정규용법 쓰지만 그죠? 소표본일 그때 이제 T 검정을 한다. T 검정 똑같아요. 분포가 T 분포를 쓴다. 그러면 그 무게치가 T 값으로 나오는 거죠. T 값으로 나오는 거고 양측 검정일 때 이거 이제 2분의 알파가 되니까 그죠? T 2분의 알파에 조금 플러스가 좀 마이너스. 그다음에 좌측이면 알파가 한쪽으로 가서 그죠? T 값 마이너스 T 여기는 플러스. 여기서 똑같아요. Z를 T로만 바뀐 거고 검정 통계량도 이제 얘가 T로 구해지는 거잖아요. Z가 아니고 그죠? X바에서 뮤제로 빼는 거 똑같고 루트n분에 이게 시그마가 아니고 이거 시그마 알면 얘가 Z겠죠. 그걸 몰랐으니까 T분포라서 여기가 S가 되는 거야. 표본의 표준 편차 S가. 그것만 차이다. 임계치는 T 분포에 찾으면 되는 거라서 얘가 이제 살짝 그 무늬를 T로만 바꿔주는 거죠. Z가 아니고 T로만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제 다시 6번 문제가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가 뭐냐면 어떤 약 하나의 평균 무게가 43mg, 43mg. 그리고 생산부장은 약을 생산하는 기계 조정으로 평균 무게의 변화가 있는지를 알고자 한다. 확률 표본으로 해서 12알을 랜덤으로 뽑은 거야. 12개. 얘가 N이죠. N이 12. 12알을 랜덤으로 뽑았는데 그 무게를 측정한 결과 다음과 같다. 그래서 12개의 그 무게만 딱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표본 평균도 안 주어지고 거기다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얼마다 이런 말도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T분포를 써야 되는 거야. 물론 이럴 때 이제 예제 문제니까 그렇지만 여기에 꼭 들어가야 되는 말은 모집단은 정규분포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 말이 없으면 이걸로 못 푸는 거야. 비모스 통계를 풀어야 되고 모집단이 정규분포라는 기본 가정은 있지만 실제로 원래 주장은 원래는 43mg이라고 했었는데 실제로 그걸 확인해 보려고 12개를 표본을 뽑은 거죠. 그래서 12개의 이제 무게를 쭉 주어줬어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이제 유의 수준 알파 5%로 검정을 해봐라. 그랬기 때문에 얘는 모집단이 정규분포라는 기본 가정은 여기는 없었지만 있다고 가정해. 예제 문제라서 그냥 생각하고 한 거지. 진짜 문제면 그게 없으면 땡큐야. 나 안 풀면 돼. 그죠? 문제가 잘못됐는데 뭐 무슨 수로 풀어? 안 풀면 된다고. 혹시 나중에 기말고사 때 그런 문제 나오면 아무 말 하지 마. 그냥 풀지 말고 그냥 내세요. 그러면 그냥 맞춘 거야. 그죠? 내가 잘못한 거니까. 자신있게 한번 내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이거 모집단은 표시편차 모르잖아. 12개 자료만 주는 거야. 자료만 줬다는 얘기는 표본 평균도 우리가 구해야 되고 거기서 표본 분산 구해서 우리가 써야 되겠죠. 근데 이제 실제로 내가 시험 문제 낼 때는
구하는 시간을 줄이려고 알려준다고 했잖아. 그죠? 여러분이 못 구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시간을 줄이려고. 왜냐면 그날 뭐 1시간 안에 통계 문제를 끝내야 되잖아. 그죠? 맞지? 끝내야지. 통계학 시험까지는 그날 보고 끝나는 거잖아. 그죠? 그래야 종강 모임 가잖아. 그죠? 갔잖아. 늦으면 못 가잖아. 그죠? 그래서 결국 여기서는 이제 도집답 했으면 모르고, 그러니까 T분포를 쓰는 문제가 되는 거라. 그죠? 그리고 정확히 이제 43mg인지 아닌지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가설을 이렇게 아파져서 어떤 거. 뮤는 43이다. 뮤가 43이 아니다. 이런 거죠. 두 번째, 유의수준 알파는 0.05.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T분포를 쓴다고 했잖아요. T분포. 그죠? T분포. 그래서 T분포를 써서 여기 T 값이고 0. 양쪽이니까 T 값이 양쪽에 있어요. 그죠? 그래서 T분포는 자유도가 따라다니잖아. 그죠? 그래서 이 면적은 0.025가 되는 거니까 T 자유도가 얼마? N12였잖아. N12였잖아. N12. 자유도는 11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 0.0252 T 값을 표에서 찾으면 되는 거죠. 이거는 T 표에서 찾을 수가 있어. 이쪽으로. 찾아보세요. 응? 2.201 그죠? 2.201 하나 찾으면 이쪽은 마이너스 2.201 자꾸 공부 떠나오냐 급해 마음이 급해 마이너스 2.201 이렇게 그죠? 그래서 똑같아요. 요 사이는 채택 영역 양쪽 끝은 기각 영역. 그래서 세 번째 T가 마이너스 2.201 이상 2.201 이하면 H0 채택. 또 T가 마이너스 2.201보다 작거나 T가 2.201보다 크면 H0 기각. 그 다음에 통계량 T, TC 똑같아. Z랑 똑같아. 그죠? X바 마이너스 뮤 제로를 루트 n분의 S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문제는 여기서 이제 12개 자료만 줬으니까 실제 시험 볼 때도 원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분산을 구할 줄 아는지를 테스트 해야 되니까 뭐 12개까지는 너무 많으니까 한 7개 정도 줘놓고 그 정도는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시간을 끝까지 줄이겠다는 얘기죠. 저걸 계산하면 이제 해보면 여기서 X바가 얼마나 나왔다는 얘기냐면 저기 나와 있잖아. 41.5가 나온 거죠. 그죠? 그래서 41.5 마이너스 뮤가 43. 미제로는 여기 주장하는 값이니까 43을 빼고 그 다음에 루트 n은 루트 12 그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도 계산해 놨겠지. 그죠? 1.78 그래서 1.78을 넣고 계산하면 통계량 T가 계산되는 거죠. 그래서 저 T가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2.92가 나왔다는 거죠. 이건 계산이야. 그냥 계산기로 하면 되는 거지. 마이너스 2.92. 이게 마이너스 2.92면 얘보다 훨씬 작잖아요. 그죠? 그게 무슨 영역이야? 기각 영역이라고. 그래서 결론은 H0를 기각한다. 그래서 얘를 기각한다는 얘기는 43mg이 아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냥 아닌 것이 아닌 것이 얘가 왼쪽에서 기각됐잖아. 그러니까 43mg에 미달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오른쪽에서 기각되면 저거보다 훨씬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T분포도 그냥 똑같아. 방법 똑같아. 로직이 똑같다니까. 내가 그냥 괜히 하는 말이 아니야. 하나 알면 다 알아. 그죠? 다 할 필요도 없어. 3개까지만 알면 돼. Z, T, 카이스퀘어 3개 하면 끝나는 거죠. 더 이상 할 게 뭐 있어. 끝이야. 끝. 그러면 이제 우리 연습 문제 과제 4번이 이제 T분포를 쓰는 문제예요. 얘가. 거기서 보면 A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담배 8개 피. 얘가 N이 8인 거잖아. 그죠? N이 8. 담배 8개 피.
무작위로 추출하여 니코틴의 함유량을 조사하였다. 평균 3.1mg, 표준 편차는 1.4mg으로 결과가 나타났을 때 니코틴 함유량이 3.5mg을 넘지 않는다는 A사의 주장은 옳다고 볼 수 있는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A사의 주장, 얘가 기무가설인 거죠. 이미 A사가 그렇게 주장해 왔어. 주장해 왔는데 이거를 확인하려고 실제로 8개 표를 표본을 뽑은 거죠. 거기서 추출한 니코틴 함유량 평균이 3.1. 얘가 X바야. X바가 3.1. 그죠? 그 다음에 표준 편차 1.4가 1.4. 시그마 값이 아니고 얘가 S 값이라고. 요거 아는 게 중요한 거라고. 그죠? 이거는 8개 피에서 구한, 표본에서 구한 표준 편차야. 그러니까 모집단의 표준 편차는 모르는 거라고. 얘는 모른다. 근데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맨 마지막 줄에 이게 있어요. 유의 수준 1%에서 검정해라 해놓고 단, 모집단은 정규분포로 가정된다. 이렇게 했어. 이 말이 있으니까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어떤 학생은 이 말 때문에 정규분포로 그냥 풀어버리는 거지. 모집단이 정규분포니까 표본도 정규분포겠지. 이거 아니라니까. 여기서는 이거는 기본 가정이 있어야 되는 거고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몰라요. 그러니까 얘는 T분포를 씁니다. T분포. 그래서 여기서는 n이 8이야, 그죠? n이 8. n이 8이고, 실제로 이제 지금 회사의 주장이 3.5mg이잖아, 그죠? 근데 3.5mg이 넘지 않는다, 뭐 이러니까, 그죠? 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얘는 양측 3.5mg 딱 그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니코틴 함량은 적은 게 좋은 거죠. 내가 다음에 안 비우지만, 적은 게 좋은 거죠. 맞아요? 네. 기왕이면 돈 주고 피는데 많은 게 좋은 거 아니야? 근데 건강 작은 게 좋은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그냥 같다가 아니라 3.5mg보다 크냐 작으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뮤가 3.5보다 작다. 얘를 대립가설에 넣는 거죠, 그죠? 왜? 이유는 실제로 표본의 통계량 3.1이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T값 계산해 보면 얘가 마이너스 값 나올 거라고. 3.1에서 얘를 뺄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는 좌측 검정을 해야 되니까 대립가설, 연구가설에다가 3.5보다 작다 이걸 써놓고 귀무가설이 이제 3.5 이상이다 이렇게 쓰고 가는 거죠. 그리고 유수준 알파는 문제에서 줬잖아요. 1%. 그러니까 0.01인 거죠. 그러면 분포는 T분포, 그죠? T분포. 왜? S가 1.4인 거잖아. S가 1.4. 그러니까 시그마 몰라요. 그죠? 시그마 모르니까 T분포 쓰는 문제라. 그래서 여기다 보드를 살짝 그려주면 T. 여기가 0이고, 여기 위에 보면 좌측 검정이다. 작다. 그죠? 그래서 0.01이 이쪽에 다가 있어요. 0.01. T. 자유도 7이고, 알파 0.01. 이때 T 값을 표에서 찾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T 분포에서 자유도는 7이고 알파가 0.01일 때 T 값은 얼마인가? 2.998. 얼마요? 2.998? 2.998인데 얘가 왼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마이너스 2.998이라고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분포도를 살짝 그리고 가는 것도 중요해요. 그죠? 그냥 머릿속으로 하다 보면 그냥 2.998 플러스를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 t가 요거 이상이면 채택, 요거보다 미만이면 기각인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채택 영역을 표시할 때 t는 마이너스 2.998 이상이면 h0 채택. 그 다음에 t가 마이너스 2.998보다 작으면 h0 기각이 됩니다. 기각. 그래서 통계량 tc는 x바 마이너스 뮤0를
루트 n분의 s로 나눠주면 돼요. 그죠? 그래서 x바가 3.1이잖아. 그죠? 3.1. 3.1 마이너스 3.5를 빼고 루트 n은 루트 8 근데 s는 1.4 그래서 이거 통계랑 계산하면 되는 거죠. 얼마요? 0.808 마이너스 8081 8081 0.8하나? 8까지만 해도 네, 되겠다. 808 네. 그럼 마이너스 0.808 이거 사이에 존재하잖아. 그죠? 여기. 그죠? 그럼 여기는 채택 기능이죠. 그죠? 그래서 결론은 H0를 채택한다. 그래서 이제 이걸 채택한다는 얘기는 여기 써놓은 거 보면 3.기코치 함량이 3.5mg 이상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상이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고 이럴 때는 그냥 3.5mg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정도로 하는 얘기. 해석의 영역은 뮤는 3.5다. 이런 정도. 그러니까 대립가설, 연구가설이 이제 이게 기각되고 얘가 맞다고 그러면 뭐 3.5mg보다 미달된다, 작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 얘가 채택이 되면 그냥 등호 정도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작지는 않다고. 3.5mg 정도다. 왜? 실제로 표본 통계랑 그러니까 8개밖에 안 됐지만 이거 해본 게 3.1mg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결론이 얘가 채택된다고 해서 3.5 이상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리하지 말고 해석할 때 그렇게 태도를 바르게 했죠. 태도를 바르게 해석을 해야 돼. 너무 티내지 말고, 티내지 말고. 이러면 이제 그 T분포를 쓰는 검정까지 다 했어요. 다 한 것 같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3분의 1밖에 못했어. 두 문제밖에 안 풀었어요. 아니 내용도 평균에 대한 가설 검정밖에 못했다고. 그죠? 그러니까 비율에 대한 것도 해야 되고 분산에 대한 것도 해야 되거든요. 조금만 더 하면 할 수 있어요. 왜? 예? 충분히 할 수 있다. 네. 빠르면 9시 반이면 끝나요. 너무 긴가요? 일단 해보고 9시까지 일단 비율까지는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9시. 보니까 시간이 벌써 8시 35분이 됐고. 오늘 어차피 늦게 끝날 시간 제한 없다고 했었어. 그래서 우리 밥 열심히 많이 먹고 뭐 김밥도 먹은 거잖아. 심지어 내가 수연이 먹으면서 들어도 된다고 했잖아. 일단 이제 비율 이제 한번 해봅시다. 평균에 대한 가설 검정은 이제 끝난 거야. 정기 분포 쓸 때, T 분포 쓸 때 다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보비율의 가설 검정. 그러니까 비율은 일단 대표본을 한다는 얘기는 일단 모비율은 다 정기 분포 쓰는 문제만 다룰 거니까
어떤 문법 쓸 건지 걱정할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똑같아요. 양측 검정 정규 보니까 Z 뭐 양측, 좌측, 우측 똑같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로직은 다 같이 가는 거고. 그래서 이제 교재에서의 예제 기가실은 어떤 문제였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강남의 컨트리 클럽의 라운딩을 즐기는 골퍼들이 25%가 여성이었대요. 그래서 클럽에서는 여성들의 비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 이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클럽이 이러한 할인 혜택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100명의 골퍼를 랜덤으로 추출해서 이제 성별을 조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별 조사 자료를 이제 줬고, 이 자료에 입각해서 여자들의 모비율이 증가하였다고 결론 지을 수 있는지 유의 수준 5%에서 검정해라 그랬어요. 검정해라. 그래서 여기 자료를 줬는데 실제로 그 표본 비율이 100명 중에 이제 30명이 여성이었습니다. 30명이. 그러면 표본 비율이 0.3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기존은 0.25였어요. 0.25. 그래서 이제 이거 비율 문제니까 얘가 가사히 바뀌는 건데, 지금 원래 25%였는데, 그죠? 여성 비율이 25%였는데, 여성 비율을 뭐 이제 높이려고 할인 혜택을 주든 뭐 어떤 혜택을 했겠지, 그죠? 그래갖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100명 중에 30명이 됐으니까 표본 비율이 0.3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뭐 다 정규분포 쓴다고 그랬으니까 뭐 다른 거 쓸 것도 없고, 가설을 세울 때 이제 H0, H1이 비율이니까 모비율이 0.25보다 크다라는 주장이 있잖아. 그치? 증가됐다라는 걸 좀 주장하고 싶은 거잖아. 실제로 0.3이니까 증가되기도 했어요. 그치? 근데 이 정도 갖고 늘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거지. 그러니까 기무가설은 P가 0.25보다 작거나 같은, 실제로 0.25인 거지, 그치? 쓸 때는 이렇게 써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유의수준 알파를 5%라고 한다고 5% 맞지? 다 5%지 뭐. 0.05.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기무가설이 크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분포는 정규 분포를 쓰는 거고, 크니까 오른쪽 검정이잖아, 그죠? 요 면적이 0.05야, 그죠? 그러면 여기가 0이고 이때 Z값은 1.645죠. 이제 외웠잖아, 이 정도, 그죠? 1.645. 그래서 여기서 이제 채택 영역은 Z가 1.645 이하면 H0 채택. 그 다음에 Z가 1.645보다 크면 H0를 기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통계량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평균 계산할 때 Z, C는 X바 마이너스 뮤 제로는 루트 M분의 시그마 이렇게 갖자. 이게 평균이니까 그렇고, 이 비율 분포는 여기서 이제 ZC는 표본 비율 P바 마이너스 P0 이거 주장하는 거. 그 다음에 비율 분포의 표준 오차는 루트 n분의 P1-P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통은 과절 검정할 때는 주장하는 값을 써요. P0. 그래서 P0 이렇게. 그러면 실제로 표본 비율은 아까 100명 중에 30명이라고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표본 비율 P가 0.3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0.3 마이너스 주장하는 값은 0.25고, 그 다음에 표준 오차가 루트 n, n이 100이야, 그죠? 100분의 P0 0.25 곱하기 1-0.25니까 0.75죠. 이렇게 해서 이걸 계산하면, 여기 계산에 놨겠지 뭐, 그죠? 1.15 실제 계산하면 저게 나와. 1.15 그래서 1.15는 여기 위치하자, 여기, 그죠? 여기는 뭐예요? 채택 영역. 그래서 H0는 채택한다.
그러니까 이제 얘가 맞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래서 이걸 있는 그대로 해석하지 말라고 했죠. 이 해석은 그냥 P가 0.25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무슨 할인 혜택 주고 다 해서 이제 100명 중에 30명이 여성이었지만 실제로 이런 프로모션은 도움이 안 됐다라는 거지. 근데 30명이 됐는데 이걸 있는 그대로 해석해서 기존의 25%그 이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현실하고 안 맞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해석할 때 얘가 채택될 때는 그냥 등호 개념으로 여기서 늘었다 25% 이상이다 이게 채택이 안 되고 얘가 기각된 거잖아요. 얘가 채택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아니면 여기서 프로모션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이런 정도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작진 않다 이거지. 그래서 작은 건 아니지. 100명 중에 30명이 여성이었잖아, 그죠? 물론 100명밖에 조사를 안 했지만 어쨌든 작아진 건 아닌데 늘었다고 볼 수 없다 이런 정도죠. 그러니까 해석은 그렇게 해주면 되고 그 프리과정 로직은 똑같아, 그죠? 똑같아. 비율 분포의 표준오차 계산하는 거 루트 n분의 P0 일반에서 이거 알면 되잖아, 그죠? 나머지는 이 식을 하나 알면 평균 이거 x바 마이너스 뮤제로를 루트 n분의 시그마다 이거 하나 알면 여기서 응용해서 만약에 t값 계산한다 그러면 x바 마이너스 뮤제로는 루트 n분의 s로 나눠지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비율 분포일 때 z값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 표본 비율 p 마이너스 p 제로 이거를 루트 표준오차 루트 n분의 p0 1 마이너스 p0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야, 그죠? 나중에 카이스케어 분포는 이제 그 다음 또 해보면 또 나오죠, 그죠? 그러면 이제 바로 연습 문제를 풀어볼 수 있어요. 지금 비율 분포 했잖아, 그죠? 그러면 5번 문제가 또 여기에 해당이 돼요, 5번 문제가. 그러니까 여기서 어느 광고 회사는 특정 TV 프로그램에 광고를 내려고 하는데 그런데 광고주가 그 프로그램의 시청자의 50%가 20대 연령층이라는 가정하에 광고를 내려고 한다 이거죠. 광고 회사는 시청자 구성 비율의 변화가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시청한 200명을 임의로 추출하여 N이 200명이라는 거죠. N이 200명. 그 조사 결과 이 중에서 95명이 20대 연령층이었다. 그러면 여기서 표본 비율은 200분의 95라고 내는 거죠. 200분의 95. 그랬을 때 어떠한 결론을 내려야 할지 알파 0.05에 알파 유의 수준이라는 얘기죠. 0.05에서 긍정해라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20대 연령층이 정확히 0.5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0.5. 그러면 여기서 0.5냐 아니냐 이것만 따져주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비율 분포니까 정규 분포 쓰는 거는 그냥 기본으로 가는 거고 이제 그 비율 P가 0.5 이게 20대 연령층이 0.5다 이런 뜻이다. 그죠? 그 다음에 대립가설은 P가 0.5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유의수준 0.505로 하라고 했고요. 이게 이제 이다 아니다니까 양측 검정이잖아. 그지? 양측 검정이니까 이게 Z가 여기가 0.025 그러면 이거 1.96이잖아. 그죠? 이때 다 알아. 하도 많이 해서. 그죠? 마이너스 1.96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사이면 채택 양쪽 끝이면 기각이니까 여기서 채택 영역, 기각 영역이 이걸 표시해 놓고 Z가 요 사이에 들어가면 채택이잖아. 그죠? 이걸 보고 그냥 쓰시면 되는 거죠. Z가 마이너스 1.96 이상 1.96 이하 H0 채택 그 다음에 Z는 마이너스 1.96보다 작던가 Z가 1.96보다 크면 H0 기각 그래서 통이랑 Z는 P 해시 이제 실제로 아까 200명 중에 표본 비율 보면 200명 중에 95명? 맞아요? 네.
95명. 95명. 네. 95명이잖아, 그죠? 그러면 0.475 맞아요? 네. 0.475. 그래서 평균 0.475야, 그죠? 0.475를 여기서 대입하면 0.475 마이너스 0.5 얘는 루트 n 200분의 0.5 곱하기 0.5 그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돼요. 한번 해보세요, 이거. 어차피 지금 계산하면 과제가 끝나는 거잖아, 그죠? 지금 안 하면 집에서 해야 되는 거. 다 왔어요? 마이너스 0.714 또 한 사람만 더 확인해. 707 그걸 또 다르네 이거. 마이너스 0.707인데. 다 달라. 다 달라? 에이, 참. 자, 위에 분자가 마이너스 0.025는 맞죠? 그렇죠. 위에 분자는 0.025. 분모가 0.035. 분모는 0.03535. 뒤에까지는 안 했어요. 0.035. 0.03535 5 0.035. 좀 많이 해야 돼 이거. 355 0.035 그 뒤에 또 355요. 그래요? 네. 0.035 355 이 정도까지만 해야 되겠다. 3391 그냥 이것만 나눠보면 돼요. 그거 나누면 마이너스 0.707을 하나. 0.707 좀 더. 완전 자릿수는 좀 이렇게 안 올리면 나중에 되는데 할 때 좀 많이 하는 게 좋아요. 0.707 네. 이렇게 이 정도 하고 0.707은 어쨌든 그 안에 있죠. 그 안에 네. 있죠. 어쨌든 안에 있죠. 결론은 H0 채택이다. 이걸 채택한다는 얘기는 이전에 이 얘기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이 프로그램의 시청자들의 그 20대 연령층이 50%는 된다 이런 얘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 예정대로 이 광고를 진행하겠죠. 저기 분모에 0.0353까지 나가는 그 범위가 뒷자리 나누면은 0.07이나 8이나 이 정도의 범위에서 이루어지는데 네.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기 1점 마이너스 1.9하고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돼요. 맞아.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어쨌든 일단 뭐 계산기로 하는 거라서 할 때까지 해놓고 그냥 이게 이제 이 정도면 지금 차이가 많이 나니까 지금 수석 배장님이 그 질문하신 거잖아요. 어떤 자료 같은 경우는 미묘하게 여기서 갈라질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양측이냐 단측이냐 할 때는 1.96하고 1.645 사이에서 또 이게 그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뭐 어쨌든 자릿수는 조금 많이 계산해서 하게 되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 아무 문제가 없어. 그래서 이 얘기는
똑같잖아. 뭐 다른 게 뭐가 있어. 무슨 평균이나 비율이나 지금 다 똑같아. 그래서 일단 비율에 대한 가설 검증부터 끝났어요. 하나만 더 아직도 9시도 안 됐어. 9시도 안 됐어. 아직 하다가 말면 다시 해야 돼. 하던 끝에 그냥 약간 다른 못하면 살짝 갈아입고 한 번만 더 하면 되거든요. 딱 나오잖아요. 이제 분산에 대한 가설 검증. 얼마나 멋있어. 이런 것까지 한다 이가 이제는. 그렇죠? 평균 비율 정도는 보통 사람들이 다 했는데 분산까지 가기는 쉽지 않거든. 그죠? 이것까지 할 수 있지. 분포 이름도 멋있잖아. 카이스퀘어 분포 얼마나 멋있어. 딱 있어 보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 카이스퀘어 지난번에 이제 우리 다 수시평가 때 찾는 방법 뭐 이렇게 해서 시험도 봤고, 그죠? 그 분산에 대한 추정하는 것도 해봤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과제 문제 6번은 분산에 대한 추정이야. 그거 지금 안 할까? 지금 그것까지 하려면 10시에 끝나. 그러니까 일단 그거를 이미 가르쳤으니까 밀어놓고 지금 이 분산에 대한 가설 검증만 하고 오늘은 끝낼게요. 그리고 이제 앞에 1번, 2번 하고 추정 문제, 이 카이스퀘어 분산에 대한 추정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일주일 동안에 시간이 혹시 되면 하고 안 되면 그냥 오세요. 다음 주에 해드릴게 다음 주에. 오늘은 이거 가지고 가설 검증. 이거 이제 이미 다 설명했던 거라. 카이스퀘어 값은 시그마 제곱분의 n-1의 s제곱 이걸로 정의한 거야. 근데 이거 역시 t분포랑 마찬가지로 n-1의 자유도에 따르는 분포다. 그러면서 얘가 오른쪽 꼬리 분포한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그 분포를 따라서 이제 카이스퀘어 검증, 카이스퀘어 테스트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분산의 이제 특정한 값이라는 얘기는 주장하는 값인 거죠. 주장하는 값이죠. 그거 가지고 테스트 할 수 있는 거는. 그래서 보면 이거 역시 마찬가지. 이제 정확히 분산이 얼마이다 아니다 그러면 이렇게 양측 검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분산값이 작다라는 주장이 있으면, 즉 작다라는 주장을 다르게 말하면 자료들이 한 지역으로 좀 몰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저거 좌측 검증하게 되는 거고, 분산이 널리 퍼져 있다, 더 크다 이런 주장이 있으면 우측 검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게 Z냐 T냐에서 카이스퀘어 값으로만 바뀐 거야. 그죠? 저 값 찾는 거는 또 브록에서 찾는 거니까 뭐 일도 아닌 거고.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대체 문제가 8번인데, 여기 문제가 뭐냐면, 원래 여기 뭐 일산만 나와 있으니까 문제가 뭐냐면, 캔맥주, 맥주 생각나면 안 되는데. 캔맥주를 생산하는 회사의 품질관리 기사가 캔 10개를 표본, 10개, N이 10이야, N이 10. 10개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무게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자료를 얻었다. 유의수준 5%로 고분산이 0.01 온스보다 크다고 하는 가설을 검증해라 이거죠. 크다고 하는 가설을 검증해라. 그러니까 10개의 그 캔맥주 무게 자료만 줬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주면 원래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 여기서 평균을 구해갖고 여기서 평균 분산도 구해야 돼. 그죠? 분산도 구해서 쓰는 건데 실제로 이제 분산을 계산을 이미 문제에서는 분산값을 주고 할 거니까 뭐 그냥 그대로 입력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분산에 대한 가설 검증이니까 분포는 카이스퀘어 분포를 하는 거예요. 뭐 정규 분포, T 분포 하나도 아니라고 그냥 카이스퀘어 분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분산값이 0.01보다 크다라는 걸 검증하라고 했으니까 그게 기무가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분산이 0.01보다 크다라고 해놓고 이걸 써놓고 기무가설은 이제 이거보다 작거나 같다 쓰면 되는 거예요. 분산은 0.01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유의수준 알파는 5%라고 해야 되죠. 웬만하면 다 5%지. 그리고 얘가 크다니까 이게 오른쪽 검정이거든요. 오른쪽 검정. 그래서 이제 이 카이스퀘어 값 임계치가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이제 카이스퀘어 분포니까 오른쪽으로 이렇게 늘어지는 분포잖아. 그죠? 카이스퀘어 값. 그래서 여기가
0.05. 그 다음에 카이스퀘어 값도 역시 자유도가 따라다니는 거잖아, 그죠? 자유도 얼마예요? 자유도 9에 9. 자유도가 9야. n이 10이었잖아, 그죠? n이 10이니까 자유도는 9고, 그 다음에 오른쪽 꼬리 면적이니까 여기에 0.051 때 이 값을 빼서 읽어주면 되는 거죠. 이거는 한번 찾아보세요, 프로페에서. 이거 찾을 줄은 알아야 되니까. 응? 23.5893. 20. 3.5893. 자료는 왜 이렇게 되어 왜 9 0.05면 16.9 아니야? 아니다. 16.9 아니야? 16.9 자유도가 9이면서 카이스케어 0.05, 자유도가 아니다. 16.919 아니에요? 네, 16.9. 아까 어디서 찾았어요? 12.9. 잘못했습니다. 응? 0.00으로 봤어. 예. 눈이 좀 눈이 안 좋을 나이가 됐어. 안 좋을래. 16.919. 16.919. 왜 16.919는 또 어디서 나왔어요? 왜 내 거는 16.9만 있죠? 여기도 16.9인데 나도 그렇게 있대. 여기 시장조사로 책 보면 그러고 통계학 책 보면 통계학으로 더 많이 나와. 아, 16. 지금 시장 조사는 시간이지? 통계학 책 보고 있어. 맞아. 네, 16.9까지만 나오거든요. 16.9190. 조금까지만 나와도 괜찮아요. 이 정도까지는 아까 수업과장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까지 다 찾을 필요 없다. 예. 이렇게 해서 된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아까처럼 똑같이 하면 카이스케어 값이 요거 이하면 채택, 그죠? 그러니까 카이스케어 값이 16.919 이하면 H0 채택. 카이스케어 값이 16.919 보다 크면 H0 기가. 그 다음에 이제 통계량이 이제 카이스케어 값으로 나와야죠, 그죠? 얘가 이제 시그마 제로 제곱분의 n-1의 s제곱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죠? 카이스케어 값이 그거잖아, 원래. 앞에서 보여드렸잖아, 그죠? 이렇게 정의한 거니까 요거는 여기서 주장하는 값, 얘를 집어넣는 거라, 그죠? 항상. 그래서 여기가 0.01 0.01 분의 n-1 얘는 9고 그 다음에 S제곱은 이제 아까 그 10개 돼 있다가 그 부분 우선 구해야 돼요, 그죠? 구해서 나온 값이 0.019라는 얘기죠, 0.01. 저게 어디서 나온 게 아니라 10개의 그 자료 가지고 평균 구해서 거기서 또 표본 분산 여러분들이 구했어야 돼요, 그죠? 그걸 구해 준 거죠, 그죠? S제곱. 그 값이 0.01보다. 이렇게.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얘가 17.1이 나오는 거잖아, 그죠? 17.1. 17.1은 요거보다 커요, 그죠? 여기는 무슨 영역? 기하학이에요. 기하. 그래서 H제곱을 기하한다. 얘를 기하한다는 얘기는 이 말이 맞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분산이 0.01보다 크다라는 거죠. 이게 분산값이 크다는 얘기는 이 캔맥주의 용량이 일정 고르지 않다 이런 의미예요. 좀 깊이 해석하면. 분산이 작다는 얘기는 그 원래 표준 용량 무게가 고르게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얘가 크다는 얘기는 얘가 들쭉날쭉한 거죠, 그죠? 이게 다야. 뭐가 어려워? 그러면 이제 우리 과제 문제 또 9시 반 전에 끝나잖아. 이제 벌써 9시밖에 안 되는 거죠. 한 장 더 넘기면 이제 7번이 6번도 이제 6번은 이제 분산에 대한 추정 문제, 실내관 추정 문제고 7번이 이제 또 이 분산 가설을 검증하는 문제죠. 여기서 보면 이제 어느 제약회사에서 제조하는 약의 효과가 지속되는 시간은 정규 분포를 보이면 표준 편차는 3시간으로 알려져. 얘가 시그마 값이 3시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병원 의사들은 약효과의 변동이 이보다 좀 심하다고 믿고 있는 거죠. 이게 들쭉날쭉하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좋았다 나빴다 하나 보지. 그래서 환자 41명을 상대로 191명이니까요. 계산하기 좋고. 계산하기 좋게 뒤에서 자유도, 찾으려면 예. 자유도가 40인 게 있어. 그걸 하려니까 41명을. 아, 41명이 계산하기 좋은 게 뭐가 있어. 41명을 상대로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환자들의 대상으로 한 약효과의 지속 시간은 표준 편차 3.5, 얘가 S값이라는 얘기죠. S가 3.5시간으로 밝혀졌다. 그래서 0.05, 유의수준 0.05에서 의사들의 주장이 옳은지 여부를 검증해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표준 편차가 3시간이면 분산은 9시간. 분산이 9시간인 거는 됐는데 그거보다 폭이 더 크다는 의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오른쪽 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산 크기를 9보다 크다 이렇게 놓고 하면 되는 거죠. 표준 편차가 3이니까 분산은 제곱이잖아. 그죠? 얘가 9보다 크다. 그러니까 기부가설은 9보다 크고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놓고, 그죠? 해놓고 그 다음에 유의수준 알파 0.05에서 하라는 얘기잖아. 그죠? 그래서 카이스케어 분포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오른쪽 그림 이렇게 하면 0.0 카이스케어 값이 자유도 40 0.05 이때 이제 표에서 찾으면 있을 거야. 55.758. 얼마야? 55.758. 55.7585 너무 길게 하면 부회장님한테 혼나. 758까지만 758 76까지만 해도 돼요. 다시. 그래서 이제 얘가 이거보다 작거나 같으면 채택, 크면 기각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카이스케어 값은 55.758보다 작거나 같으면 H0 채택. 카이스케어 값이 55.758보다 크면 H0 기각. 그래서 통계량 카이스케어 값은 마찬가지로 시그마 0 제곱분의 n-1의 S0. 그러니까 요거 제곱하면 요거 9분의 요거 40이죠. 그죠? n-1이 40이고 요거는 S제곱은 3.5의 제곱. 그죠? 3.5의 제곱 12.25네. 12.25. 12.25. 이건 계산하기 쉽잖아. 루트도 없고, 그죠? 얼마예요? 40 곱하기 12.25 나누기 9인데 54.444. 사사고 막 54.44. 응? 어찌됐든 55보다는 작잖아, 그죠? 그래서 얘는 H0를 채택한다. 이 말은 해석하면 뭐가 될까요? 약효과가 3시간 동안 된다. 지속된다. 그건 분산을 얘기해요. 아, 3.5시간을 지속하다. 이렇게 해야 되나?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건 평균을 얘기할 때 그렇게 해석하는 거고 지금 원래 문제가 그런 거였잖아요. 이 지속 시간이 좀 이렇게 들쭉날쭉하다 있다. 분산이 크다는 얘기잖아요. 아, 들쭉날쭉하지 않다. 그러니까 의사들의 주장은 실제로 이게 이제 그 분산, 표준 편차 3시간, 분산이 9시간 정도 돼야 되는데 좀 분산이 크다라는 주장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채택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의사들의 주장이 옳지는 않다. 이거죠. 주장대로 다 그렇게 분산이 크지는 않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석할 게 아니라 의사들의 주장대로 분산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 이 정도 해석하면 됩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오늘 약간 급하게 하게 됐지만 이렇게 하는 게 전체를 이해하는 게 훨씬 쉬워요. 한 판에 전체를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가지 그 로직으로 이제 평균에서 비율에서 분산까지 똑같은 방법으로 가닥을 세워서 그죠? 양측, 좌측, 우측 이 세운 방법 가지고 이제 유의 수준에 따라서 그 채택 경영, 기가 경영 정하고 통계량 계산해서 어느 범위에 들어가느냐, 이게 채택이냐, 기각이냐, 이거 판정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 문제 남았는데요. 어? 아직 세 문제 남았는데요. 그거를 집에서 해오라니까. 하는 김에 해버리죠 뭐. 기억 늦었는데 다 모이고. 아니 나는 괜찮아, 진짜. 이거 근데 추정하는 문제인데 추정을 네. 내가 왜 분리를 했냐면 추정은 요거보다 지난주에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그 국회에서도 차수 변경을 했는데 그죠? 헷갈려. 이것도 해버리면 검정 검정이랑 추정이랑 이게 다른 거라서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예. 추정을 집에서 해보시든 안 해보시든 괜찮아요. 다음 주에 이걸 하면 돼요. 네. 그래야 오히려 깔끔하지. 가설 검정해놓고 지금 추정 들어가면 나중에 두 개가 섞여버려.